서점 자기계발 코너 가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 꽂혀있는 책들 제목만 쭉 훑어봐도 패턴이 보입니다. 하면 된다, 습관의 힘, 나는 매일 성장한다, 원하면 이루어진다. 저도 예전에 많이 읽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퇴사 1회차 때에는 거의 신봉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목표 설정, 노트를 따로 쓰고 아침마다 루틴 지키고 뭔가 주술 같은 의식처럼 매일 반복하면서 이렇게 하면 나도 될 수 있어라고 믿었죠. 근데 퇴사를 2번 겪고 실제로 사업을 해보니까 그 믿음이 얼마나 불완전한 전제 위에 서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믿음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믿음만으로는 분명히 부족하고 그 이유가 뭔지 구체적으로 짚어보고 싶어서요. 자기계발서가 말하는 성공 공식은 대충 이렇습니다. 첫째, 더 높은 미래를 향한 목표를 설정하라. 둘째, 꾸준한 자기 통제로 그 목표를 향해 가라. 습관이든 루틴이든 명상이든. 셋째, 이걸 반복하다 보면 된다. 굉장히 깔끔하죠. 논리적으로도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목표 있고 꾸준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 틀린 말은 아니니까요. 근데 저는 이 공식을 읽을 때마다 이상하게 뭔가 빠진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요리 레시피인데 재료 얘기는 없고 정성껏 조리하세요 만 적혀있는 느낌이랄까. 저는 실제로 사업을 해서 한 달에 순수익 기준으로 1,000만에서 2,000만원 정도를 벌고 있습니다. 그 경험으로 말할 수 있는 건 자기 개발은 분명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된다는 거지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말이에요. 버크셔 회사의 찰리 먼거가 쓴 책 아시나요? 가난한 찰리의 영감이란 책인데 이건 꼭 읽어보시면 좋겠고, 거기서 네브라스카 가구마트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그 사례에서는 더 많이 팔수록 더 싸게 살 수 있고,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더 싸게 팔 수 있고, 더 싸게 팔기 때문에 다시 더 많이 팔 수 있다. 이 자가 강화 루프가 한번 제대로 돌기 시작하면 인근 지역의 애매한 경쟁자들은 단 한 곳도 살아남지 못하고 시장이 지워지게 됩니다. 찰리 먼거가 이걸 단순히 성공 사례로 소개한 건 아니에요. 이건 구조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업이든 이 루프를 만들 수 있으면 이기고 못 만들면 버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루프를 먼저 만든 사람이 시장을 장악하면 나중에 들어오는 사람은 그 구조와 싸워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짜릿하기보다는 좀 암담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막 시작하는 단계인데 저 루프는 이미 어딘가에서 돌고 있거든요. 제가 뭔가 해보려고 할 때 보이는 현실을 솔직하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기존에 있는 비즈니스들은 이미 저마진으로 박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치킨집, 카페, 온라인 쇼핑몰, 뭘 생각해도 이미 레드오션이고, 거기서 이기려면 찰리 먼거가 말한 루프를 이미 돌리고 있는 플레이어들과 싸워야 해요. 둘째,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려면 인지도를 만들어야 되고, 인지도를 만들려면 마케팅 비용이 들어가고, 요즘은 그 비용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펀딩을 받거나 처음부터 자본을 갖고 시작해야 하는 구조예요. 셋째, 저는 새로운 기술이나 독보적인 경험 아니면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이 아직 없습니다. 아직 시작하는 단계예요. 넷째, 즉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시간 동안 투자가 계속 필요합니다. 여기서 아이러니한 게 생겨요.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할수록 더 많은 정보를 접할수록 이 현실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러면 뭔가를 시작하려다가 멈추게 됩니다. 이 시장은 이미 레드오션이고 저 시장은 자본이 없으면 안 되고 저건 내 전문성이 없고, 분석이 깊어질수록 행동이 늦어지는 상태, 자기 개발이 오히려 행동을 막는 역설적인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저도 이 상태에 꽤 오래 있었어요. 공부는 계속하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 머릿속엔 지식이 쌓이는데 실제로 움직이는 건 없는 상태. 그럼 이걸 알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일반적인 개인이 사업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자리는 결국 기존 비즈니스 사이의 틈입니다. 대기업이 먹으려면 너무 규모가 작은 시장, 규제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는 시장, 구조적으로 신경 쓰기 어려운 영역, 이런 틈새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여기서 솔직하게 말해야 할 게 있어요. 확률적으로 이 틈새 시장에서 성공하더라도 수익이 막대하진 않습니다. 성공까지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영혼까지 쏟아부어야만 작은 성공의 근처에 갈 수 있습니다. 이걸 알고도 할 거냐? 라는 게 진짜 질문이에요. 저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두 가지를 꼭 갖추고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초반에 이런 힘듦이 있을 거라는 걸 각오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열심히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이게 얼마나 힘든 길인지 알고 가는 거야 라는 마음으로요.
둘째, 내가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 어디인지 충분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막연히 요즘 뜨는 거를 쫓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어떤 영역에서 구조적인 빈틈이 보이는지를 봐야 해요. 그러면 그 시장이 어딨냐라는 질문이 나오겠죠. 제 답은 이겁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혹은 과거에 다녔던 회사에서 찾아야 합니다. 실제로 업무를 하다 보면 내가 이 분야에 대해 남들보다 더 잘하는 게 생겨요. 도메인 지식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안에서 이거 이렇게 왜 비효율적이지? 여기에 이런 서비스가 있으면 진짜 편할 텐데 이건 왜 아직도 이 방식으로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이 시장 감지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인맥이 있어야 돼요. 그 시장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야 실제 수요가 있는지 빠르게 검증이 되거든요. 모르는 사람한테 이거 필요하세요? 물어보는 것과 업계 사람들한테 이거 어때요? 물어보는 건 완전히 다른 신뢰도와 속도를 갖습니다. 즉, 회사를 다니는 동안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내 도메인 지식을 쌓고 시장의 빈틈을 관찰하고 관련 인맥을 만드는 걸 동시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준비가 된 상태에서 뛰어들 때랑 그냥 이제 나가서 뭔가 해봐야지로 나가는 것과는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자기계발서가 말하는 게 틀린 건 아닙니다.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하고 자기 통제를 잘하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저도 그게 도움이 됐어요. 근데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구조가 막혀 있으면 뚫기 어렵습니다. 찰리 먼거가 말한 자기 강화 루프는 나한테도 필요하고 그 루프를 만들 수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먼저 찾아야 돼요. 그 자리는 내가 잘 알고 있는 영역 안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회사 다니고 계신 분들, 퇴사 고민하고 계신 분들, 지금 하고 있는 업무 안에서 여기 뭔가 있다 싶은 게 아직 없다면 좀 더 살펴보고 나가는 게 낫습니다.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 움직여도 늦지 않아요. 이상입니다.